이 영화가 이제 아이디어는 역시 한 2, 3년 전에 이제 구상을 했고, 여수밤바다 이후에 그 여러 편의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영화가 다 색깔이 다 달랐어요. 여수밤바다하고 또 성해에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고, 그 위에 만든 영화가 색깔들이 다 달랐던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그 영화들 중에서 내가 어떤 영화가 내 색깔일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던 도중에 이제 여수밤바다가 저의 제가 추구하는 좋아하는 그게 가장 닿아있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좀 이어서 이 인물을, 한지석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 구상으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처음에 이제 좀 기획이 된 거죠. 그렇게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진짜로 정영석 감독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존경한다 그러나 처음에 만났을 때가 사실은 영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영화 연출을 하면서 연극 배우로 나오는 제가 공연을 봤었어요. 그때 뒤풀이 장소에 갔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팔짱 끼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뒤풀이 장소에서. 매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수 밤바다, 성의 나라보다 여수 밤바다를 보고 혼자서 울고 웃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정영석 감독님의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의 나라를 보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 여성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존경해서 무조건 같이 참여를 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돈이 없어서 각출해가지고 쪽파TV 내고 이러면서 했는데, 정말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이제 같이 왔기도 했고 같이 보기도 했는데 어때? 그랬더니 엄마 진짜 영화 만드는 다큐멘터리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미란이라는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저의 얘기 같기도 하고, 영화를 하고픈 그 절실함, 진짜 주인공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마음 간절했고, 어쩌면 사기 아닌 사기를 친 거죠. 마음의 사기, 진심의 사기, 중꺾마의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정영석 감독님하고 또 다른 작품 또 하고 싶고요. 이 작품이 많은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하고 싶은 친구들 많이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 감독님하고 성의 나라의 승환이라고 찌질한 백수 남자친구 역할을 했었고, 그때 2018년도에 대상 받으실 때 사실 소리 지른 사람이 저입니다. 네. 그 영화에. 그리고 이번 영화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그 영화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극장에서 영화를 본 순간 영화를 사랑하게 됐다, 영화가 꿈이 되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크레딧에 제 이름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 그런 주제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영화가 오늘 보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개봉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봉돼야죠. 예, 근데 여러분들 주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려면 밤새야 되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찍는 과정에서 재밌는 게, 여수밤바다를 찍을 때도
그랬고 이번 영화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작이 이제 무산될 뻔했었어요. 두 번 다. 그 영화의 내용이 나와 있듯이 제작을 도와주시기로 또는 투자를 해주시기로 하셨던 이제 있었는데 여수밤바다 때도 촬영을 3일 남겨두고 그게 이제 좀 무산이 됐어요. 투자해 주시기로 하신 분이 갑자기 잠수를 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영화를 어렵게 이제 만들었고 이번 영화도 사실은 같이 이제 또 다른 곳에서 같이 영화를 만들어 주기로 하셨던 곳이 있었는데 역시 촬영 2회차에 갑자기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접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는데 와이프 적금을 깨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이루어져 그렇게 영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투영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낙하산 배우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다큐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였고 말씀해주신 이제 뭐 글을 쓰고 연출을 하고 이제 감독을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배우로 이제 시작을 해서 무대에서 배우로 시작을 해서 그 극 중의 내용이 나오죠. 배우가 어떤 무력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정말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공부를 했고 이제 내가 직접 막 남에게 써주기를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러면 쓰고 내가 하자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처럼 직접 만들고 직접 출연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이 된 거죠. 네. 예, 또 다른 분. 시인이세요? 굉장하신데 질문 자체를 녹음해야 될 것 같은.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 꿈도 꿈이지만 절실함. 아직도 저는 방은이가 누군지, 방은이가 뭔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직도 궁금함이 많이 남아있는 50대 후반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카메라 앞에 있고 싶고 무대 위에 서고 싶은 그 욕망과 절실함이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많은 작품을 했지만 앞으로 할 작품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나이 먹는 주름 지어져 가는 저의 모습 많이 찾아주신다면 임할 수 있는 그런 배우 될 수 있는 그 열정, 절실함 이 마음속 가득 담아놓고 평생을 살아가고 제 아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제 꿈은 뭐 어젯밤에도 꾼 것 같은데 아직 너무나도 제 꿈에 발가락 정도도 오지 못한 것 같아서 아마 저는 뭐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게 계속 저만의 즐거운 꿈은 항상 꾸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영화로 그나마 조금씩 이제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요. 네, 평생 이렇게 근데 연기 공부하면서 배우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잘 살고 그게 저의 꿈이기도 하니까 네, 언제나 저는 꿈이 없으면 근데 저희들은 인생을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쪽 배우나 이제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쪽 계신 분들은 꿈이 없으면 아마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물론 이제 감독님 자신 또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관한 너무 리얼리티가 있어서 굉장히 공감되는 다큐 같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몫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브이로그 지금 말씀하신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나레이션처럼 계속 앞뒤를 풀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특히 자신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브이로그를 왜냐면 여수밤바다에서는 또 그런 감독이 한 인물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지금 질문 주신 편집에 관한 얘기까지. 이제 그거는 뭐 영화를 이제 하시면서 아마 그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건 하나 이제 그 연출에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이거를 전달할까에 대한 이제 그 방법 쪽으로 방식이나 방법 쪽에 이제 하나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감독이 이제 관객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왜 나눴냐는 이제 이거를 저게 적어줘 고프로에게 이제 보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고프로 내가 극 중에서 기록을 남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는 이제 이야기인데, 엔딩에서의 그거는 사실은 이제 관객들한테 좀 더 넓은 의미에게 이제 전달하는 의미로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고프로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얘기는 어떤 물론 감독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3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넓게 봐주기를 이제 바라는 의도가 있어서 그 방식을 택한 것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제작 제가 사실 그 씬이 제일 개인적으로 아쉬운 씬이에요. 재촬영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컷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걸 다시 찍고 싶었는데 역시나 그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제약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2테이크 밖에 못 찍었어요.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컷이 없이 그냥 쭉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것밖에 못 찍었죠. 2테이크만에 이제 끝내는데, 개인적으로 그 씬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그 악악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담아서 사실은 표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그게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프로를 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영화를 찍는 어떤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영화가 우리가 나오잖아요. 고전의 어떤 의미로 시네마의 의미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냥 시대가 너무 달라지면서 영화라는 어떤 가치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극 중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화 되면서 그렇게 달라져가는 거에 대한 이제 세태에 대한 이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로 감독이 또는 배우분들이 이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영화를 찍을 수가 없으니 어딘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찍고 싶은데 그걸로도 빌려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또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죠. 작업이 어차피 개인 작업이 아니라 이제 팀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이제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연극을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역시나 모든 작업은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호흡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사전에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자꾸 현장에서 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가 저는 좀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이제 배우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만 보면 파악이 될 정도로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또 배우도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 입장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또 연기를 할 수 있죠. 서로 낯설고 잘 모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업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 현장에서 특별히 배우들한테 특별히 주문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평소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배우분들이 평소에 나랑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과 평소에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일적으로만 딱딱딱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평소에 교류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아두면 그게 현장에도 편하고 본인한테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좀 갖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특징은 정말로 배우한테 뭘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배우한테 더 어려운 숙제예요. 여기에서 그 역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어우러진 그 호흡인데, 그리고 정말로 돈의 힘은 여러 컷을 찍을 수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그 호흡이 맞아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감각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모습, 그리고 배우 자체를 그냥 배우로서 보는 것보다 사람으로서 봐주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마음대로 놀게끔 해주시는, 그래서 더 어렵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막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만드는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대사에서 눈물 맺혀주시고요, 요 다음 대사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 다음 대사에서 또르르 흘려주세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감독님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배우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해왔고요. 근데 어쩌면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기 때문에, 홍미란이라는 배우를 저한테 주어졌을 때 당은이는 홍미란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을 때,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나답게 하자. 나답게 내 맘대로 하자. 그런 자유로움을 주셔서 그래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도 사실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잘 어색해서 못 봐요. 그래서 이번 작품보다 다음 작품은 더 잘하겠지라는 또 다른 꿈을 가져봅니다. 해요? 이게 팁같이 우리 팁은- 감독님이 주신 팁이요? 팁이 있다면 네. 선배 배우님이 또 주실 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편하게. 이번 영화에서 감독님과 이제 여러 작품을 같이 했지만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장면은 거의 다 한 컷이에요. 그냥 2번 찍은 컷도 없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독님 저한테 원하는 게 진짜 없구나. 아니면은 그냥 나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냥 기대를 별로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준비를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했고요. 팁을 드리자면, 아까 2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0대를 누가 치열하게 보냈느냐가 나중에 딱 보이게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연습실에서 몇 시간을 살았는지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어떤 배우가 됐는지를 딱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만약에 5시간 계신다면 12시간씩 계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생각만 기분이 해도 좋으신. 지금 저건데, 그런 예산이 주어진다면 뭐 당연히 저는 듄 같은 영화를 찍고 싶죠. 그런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그 안에 정말 그 큰 서사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걸 담으면서 진짜 무한정 진짜 시리즈 3편 4편 한번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네. 또 뭐였죠 질문? 그 생각 상상을 하니 갑자기 너무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상상을 또 아마 그다음 감독님이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좀 받고 싶은 돈, 얘기하지 마. 무한정까지는 아니고, 제발. 내가 지금 요 정도면은 별 불평 적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아니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아니 영화 속에 나와요. 제가 맥시멈으로 써봤던 게 한 2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써봤던 돈 말고 그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많았으면 소박하게 2억 현실적으로 2억보다만. 그 2억보다만 좀 많았으면 그러니까 5억이 되게 크셨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인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5억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써놓고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작았나? 왜냐하면 저희들은 극 중에서 막 그거를 크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는 분들은 5억? 이런 반응이 있어서 약간 소심해졌던 것 같아요. 쓰면서. 네.
하고 싶은 역할이요. 뭐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을 때 장군의 아들 원으로 시작을 하고 비온 날 수채화 뭐 그때 너무 오래됐는데 그때 처음 영화 시작하면서 상 얻고 병 깨고 이런 역할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해본 역할 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진짜 변호사, 검사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리고 액션물 굉장히 액션스러운데 액션물도 찍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사실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극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여가지고 일부러 한복 입고 왔어요. 한복 입고 돌았어요. 레드카페에서 한복 입고 도셨습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그 기사를 써주셨는데 그 사극 못 해보고 그래서 사극 좀 해보고 싶고 사극을 했다 치면 월배를 한번 해봤고 그래서 좀 저도 좀 뭐 왕비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어쨌든 안 해본 거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듄 같은 영화에 그 모래 괴물 있잖아요. 그 이빨 많은 애 그런 역할 정말 무한정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영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생각났어. 나 정말 절절 넘치는 로맨스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거의 짝사랑하는 역할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남자 때리고 막 이런 거 해봤던 것 같아. 사랑받는 역할 좀 해보고 싶네요. 와, 네. 그거 안 해봤다. 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텐션들이 올라가셔서 이게 무한정 예산이라 그러니까 네. 갑자기 막 지금 무한정이 되면 꼭 두 분을 캐스팅을 해서 로맨스의 주인공 그리고 괴물을 극복이 이루어지는 날을 위해서. 네,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실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감독이 현장에 없이 액션을 외치고 끝나는데 지금의 영화계 이제 현실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는 한때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감독 예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이 시대가 이제 어떤 감독의 역할이 축소되고 또는 영화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어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는 감독이 없이도 영화를 찍을 수 있고 또 감독이 없는 현장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장면을 사실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장면인데 그러했다는 의도를 한번 좀 관객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좀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화가 어쨌든 좀 항상 하는 바람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길 이제 기대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어쨌든 꼭 개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때 또 하게 되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언젠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GV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어느 날 어느 인연으로 작품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그 꿈을 우리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라져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네. 행복은 얼마 전에 뭐 책에서 봤는데요. 행복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관계, 그다음에 내가 능력성,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있는 게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영화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행복했고 저희 영화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영화 보시면서도 살짝 영화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영화 대한민국 국민 호구 두 배우님이 나오시는 유일한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의 3대 호구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저희 영화 또 좋은 결과로 개봉할 때 또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